화재로 상가가 통째로 피해를 입었던 영덕시장의 임시시장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상인들은 옛 야성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시장에서 재기의 힘을 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 대흥동 옛 포항역 지구에 6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이 오늘 착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4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의 임시시장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마련한 물품들이 모두 타버렸던 상인들은 다시 힘을 내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시뻘건 불길이 집어삼킨 영덕시장. 점포 79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 추석 대목을 기대하며 마련한 물건들은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민등록 통장 뭐 다 하나도 내가 입을 옷도 없어 나. 화재 발생 열흘 만에 옛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임시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4,000제곱미터 부지에 이런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됐고 이런 컨테이너 건축물이 점포로 48동 마련됐습니다.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각종 과일과 채소부터 수산물까지 힘들게 다시 장만한 물건들로 상인들은 분주히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 한단은 얼마예요? 이거 14,000원이요. 손님들은 화마에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상품권도 있고 요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왔습니다. 모든 게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다시 장사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상인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래 뭐 만들어 주있기래 우리도 이래 장사를 하지. 안 만들어면 주면은 이게 장사를 할 수가 있나? 안 그래? 고맙지. 하지만 비 가림막과 냉동창고 등이 없어 당장 비가 오면 영업을 못하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거 많이 비 와버리면 장사를 못해요. 하루 이틀 안 팔리는 물건은 다 재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냉동창고, 비가르마. 영덕구는 보완책을 마련해 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 만에 저희들이 시장을 개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조금 보완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빠르게 보완해서 경북도가 영덕시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임시시장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 대흥동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오늘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포항시는 내년 말까지 지작물 보상과 부지 정비공사 등을 시행해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건설 컨소시엄에 환지 처분하고 민간 사업자는 이곳에 69층 주상 복합 아파트 3개 동과 20층 규모의 호텔 1개 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항역 개발로 포항의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고 단절된 그린웨이 연결, 구도심 활성화 등이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에 이의가 있다며 재심의 요청이 잇따르자 법률 지원을 위한 TF팀을 운영합니다. 지진 특별지원단 공무원과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TF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마다 시청과 흥해, 장량 행정복지센터 등 3곳에서 추가 서류 구성을 비롯해 피해 조사와 재심의 관련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재심의권 인정률은 10% 정도로 낮지만 추가 증빙 서류를 잘 갖춘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 지원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제수용품으로 떡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국내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값싼 중국산 찹쌀로 만든 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손은민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고령의 떡 가공업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원산지를 살펴봅니다. 포장지엔 온통 국내산 찹쌀로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중국산 찹쌀로 만든 것으로 원산지를 속인 겁니다. 이 업체는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찹쌀만 쓴다며 허위 광고를 해서 온라인 등을 통해 4천만 원어치 떡을 판매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농관원이 추석을 앞두고 수입 찹쌀을 쓰는 떡 가공 판매 업체를 단속했더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7곳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표기한 9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8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는 백화점에 납품하거나 학교에 급식용으로 떡을 공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중국산, 이게 국내산 찹쌀인데요. 국내산 찹쌀이 좀 색이 짙긴 하지만 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해서 원산지를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중국산 찹쌀의 가격은 국산 찹쌀의 절반 이하기 때문에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집중적으로 외국산, 특히 중국산 찹쌀이 국내로 수입이 많이 됐습니다. 고량은 한 8,000톤 가량 정도 수입이 되고 DNA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원산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산 찹쌀은 가공용 외 목적으로는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양국 상회를 대상으로 외국산 곡물 부정 유통 단속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도내에 유통 중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어업기술센터는 문어와 가자미류, 돔류 등 동해안 위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연근해산 수산물과 넙치, 전복 등 양식 수산물 26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해 중금속 4종을 비롯해 방사능 2종, 금지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40종 등 총 48종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불법 촬영 범죄, 교육 현장도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학교 화장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또 말썽입니다. 교사나 행정 직원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실효성이 없는 셀프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선이나 무선 카메라에서 생기는 미세 주파수를 탐지해내는 이른바 몰카 탐지기입니다. 대구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는 1년에 2차례 경찰서나 구청에서 이 장비를 빌려 학교 화장실에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몰카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국에서 의무화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19년엔 2,600만 원을 들여 350여 개 학교의 점검을 외부 전문 업체에 맡겼습니다. 몰카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작년부터는 학교 자체 점검으로 돌렸습니다. 이걸 차라리 아이들 이제 정서 행동이나 아이들한테 좀 이제 학습이나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산을 투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때 들고. 점검 업무는 주로 교사나 행정실 직원이 떠안았습니다. 몰카 설치는 주로 내부 소행인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인의 소행으로 많이 드러났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알고도 사실 조금 안일하게 내부 점검반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라는 게 저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교사 노동조합은 또 전문성이 없는 교사에게 맡기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셀프 점검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구시 교육청은 부랴부랴 점검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다음 달 열릴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몰카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육군 54단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포항시 송라면 화진훈련장 내부 구조물 12개 동에 대한 철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물 철거는 지역 주민들이 훈련장 부지 개방을 요구하자 민군 상생 방안으로 추진됐으며 지난해 8월 훈련장 담장 철거를 시작으로 올해 계획된 12개 동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육군은 남아있는 구조물 4개 동도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하고 화진훈련장과 관련해서도 주민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금요일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여름의 기세를 올리듯 더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를 보였는데요. 경북 동해안은 흐린 하늘에 낮 기온 25도 선을 밑돌면서 선선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경북 동해안 곳곳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상하이 부근 해상에서 정체하듯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한 고기압에 밀려서 해상에 맴돌고 있는 건데요. 목요일 오후면 고기압이 약화되면서 태풍의 길이 열리겠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금요일 아침 제주도를 스치듯이 지나가겠고요. 이후로 오후면 남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금요일 아침부터 밤 사이에 태풍의 가장 고비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24도, 포항과 경주 2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3도에서 24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면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태풍에 가장 가까워지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력한 바람도 예보돼 있으니까요. 미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 울진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자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50%까지, 카페와 노래 연습장 등은 24시 이후에도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사적 모임 기준은 4명까지이며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경주시 장학회는 오는 27일까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2021년도 경주사랑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장학회는 대학생과 중고생 등 640명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총 1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한 주민과 그의 자녀로 경주시 장학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된 제7회 경북 청소년 에코보트 경연대회에서 안강제일초등학교와 포항제철중, 포항중앙고등학교가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에코보트 경연대회는 플라스틱과 종이박스, 금속류 등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으로 물에 뜨는 배 모형체를 만들어 포항 운하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행사를 후원한 경북교육청은 청소년들이 재활용품의 기능적 변신과 창의성, 예술성을 느끼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송이 주산지인 영덕과 울진에서 송이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영덕은 지난 7일, 울진은 10일부터 송이 공판을 시작해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올해는 송이 포자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날씨 상황만 맞으면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풍 등 잦은 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12일 기준 1등급은 킬로그램당 58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